이번 시간에는 지난 신박한 사무용품 시리즈 1편에 이어 무려 반년이 넘도록 사용해보고 알게 된 신박한 사무용품 시리즈 2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사무용품부터 5천 원대 사무용품까지,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장 핫한 제품들도 직접 몇 달간씩 사용을 해보았죠. 내 책상과 나의 사무 공간에서 업무의 질을 한층 올려줄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품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 오피스 라이프의 추월차선을 달릴 수 있는 고르고 고른 신박한 사무용품 베스트 시리즈 에피소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무용품은 레어로우 스탠다드 오피스 시스템 이동식 파티션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름도 긴 이 파티션은 얼핏 보면 일반적인 화이트보드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기능을 숨기고 있는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이트보드의 뒷면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아주 넓은 타공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타공판에는 다양한 타공 액세서리들을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 사무용품이나 걸어놓기에 좋은 짧은 후크뿐만 아니라 두꺼운 테이프, 많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뭉치들, 양말들, 젤리 등을 수납하기에 좋은 긴 후크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긴 타공판 전용 행거를 부착하게 되면 작은 수건이나 앞치마를 걸어놓기에도 좋고 전용 S자 고리를 걸 수도 있어서 사무용품들을 대롱대롱 걸어놓을 수도 있죠. 사실 이 레어로우라는 브랜드는 원래 철제 가구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 파티션도 보드 안쪽과 타공판, 프레임 모두가 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자석 용품들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전용 수납함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무용품들을 수납하거나 자주 쓰는 공구들과 작은 전자제품들을 수납하거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무실 속 미니 매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2나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내장되어 있는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부착을 하거나 혹은 실리콘 케이스를 씌워서 부착할 수도 있죠. 덕분에 이제껏 시도해보기 어려웠던 신박한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석 액세서리들을 너무 믿으면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가는 물건들은 후크 같은 타공 액세서리들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타공보드용 액세서리들을 모두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수납 보드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같이 제공되는 이 거치형 선반은 사소하지만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요. 다른 화이트보드 제품들과는 다르게 양옆에 높이 조절 홈이 있어서 선반의 높이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신박한 장점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키가 아주 큰 사람부터 키가 아주 작은 사람까지도 본인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의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파티션이라는 제품 이름처럼 실제로 책상들 사이에 놓는 파티션 용도로도 진짜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파티션이 책상 양쪽으로 있다면 화이트보드와 타공판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얼핏 장점들만 잔뜩 있는 제품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죠. 일단 본체 가격만 37만 원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타공 액세서리들을 추가를 하고 배송비를 포함시키고 쿠폰도 먹였더니 약 5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타공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제품의 완성도를 보았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만큼의 가격이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타공 액세서리들만 구멍 2cm 간격에 사용할 수 있는 타회사 제품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조립 형태가 아닌 완제품 형태로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이사 갈 때도 통째로 들고 가셔야 하는 단점 아닌 단점도 있습니다. 또 화이트보드가 세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도 가로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각 회사의 대표님들을 잘 설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어로우 스탠다드 오피스 시스템 이동식 파티션 제품은 블랙과 흰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용품은 몬스터겔이라는 신박한 양면 테이프입니다. 이 제품은 아주 놀라운 접착력으로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제품도 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자유롭고
심지어 물에 씻으면 재사용도 가능한 놀라운 양면 테이프죠. 그래서 저도 실제 이 제품을 약 5개월의 시간을 두고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외의 사실들을 몇 가지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접착력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정말 무거운 물건도 잘 접착이 되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약 16.6kg 정도의 화분을 이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광고에서처럼 벽에 탁 하고 붙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 화분에 길게 3줄로 몬스터겔을 붙여보았습니다. 나름 좀 넉넉하게 붙여보았는데요. 왜냐하면 몬스터겔 패키지에 보면 3cm당 견딜 수 있는 하중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유리와 플라스틱, 스틸 재질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제가 선택한 화분 재질에는 정확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다른 재질 기준으로는 약 50cm를 붙여야 하지만 저는 혹시 몰라서 60cm가 충분히 넘도록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분을 벽에 있는 힘껏 붙여보았더니 실제로 이 무거운 화분이 벽에 붙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화분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신기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보니까 화분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를 버티는 것까지는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서를 보니까 충분히 밀착하여 붙인 상태에서 72시간이 지나서 붙이면 더 강력한 접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오기가 발동을 해서 다시 이번엔 똑같이 붙인 다음에 72시간까지, 즉 접착력이 충분히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자마자 또다시 화분을 벽에 있는 힘껏 붙여보았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역시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도 화분은 떨어져 있었고 몬스터겔 한 줄만이 힘겹게 반쯤 떨어진 채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화분 같은 재질의 무게를 일반 벽 같은 면에 부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와 스틸 재질은 어떨까요? 바로 이런 우편함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우편함은 약 1.8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역시 넉넉하게 몬스터겔을 총 약 40cm 정도를 붙인 뒤에 다시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외부 유리면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충분히 힘을 줘서 잘 눌러주었죠. 이번에도 역시 아주 잘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유리에는 몬스터겔만 남아있었고 우편함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편함이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뜻밖의 결과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강력한 접착력을 위해 다시 우편함에 몬스터겔을 붙이고 72시간 숙성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몬스터겔을 붙인 상태로 다시 한번 유리에 힘껏 눌러서 붙여보았죠. 과연 이 우편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무려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대로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접착력도 아주 엄청났었는데 5개월이 흘렀음에도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마치 거대한 유리와 한 몸이 된 것처럼 말이죠. 결국 사무실을 이사하는 그날까지도 우편함은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일반적인 이런 액자들은 어떨까요? 이 액자는 플라스틱 재질에다가 무게는 약 500g 정도인데 이렇게 몬스터겔을 짧게 대충 붙이고 그대로 가구에 나란히 부착을 해보았습니다. 72시간 숙성 없이 말이죠. 이 액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6개월 정도 지난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너무 무거운 물체를 붙이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면 테이프로서의 다른 용도로는 꽤 괜찮은 효과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약간의 요령만 익히면 부착했던 물건들을 어렵지 않게 떼어낼 수도 있고 몬스터겔 테이프 자체도 아주 깔끔하게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너무 작은 물체에 테이프를 전부 다 붙이면 나중에 떼어낼 때 마치 손톱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가장 유용했던 적은 의외로 욕실 발매트에 사용했을 때였는데요. 제 욕실 발매트는 양면이 모두 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몬스터겔을 바닥이랑 붙여놓으니까 약간 심하게 움직여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절대 안 밀리는 욕실 매트가 드디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몬스터겔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해도 기본 1m에 약 7,000원 정도,
3m짜리는 무려 9,000원이 넘는 가격이거든요. 확실히 일반적인 양면 테이프보다는 다소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사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만 아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몬스터겔은 물에 씻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싶어 실제로 몬스터겔을 물에 씻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의외로 접착력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손으로 만져볼 때는 좀 덜 끈적이는 것 같았는데 이건 좀 신기한 부분이네요. 세 번째로 소개할 사무용품은 아토소 책상 정리함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서랍인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양면 테이프들을 제품 위에다 붙인 뒤에 그대로 책상 아래쪽에 잘 붙이면 이렇게 추가적인 작은 서랍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신박한 정리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서랍을 배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나의 책상 위를 좀 더 넓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 제품은 스몰, 미디움, 라지 총 3가지의 사이즈가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크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몇 개의 서랍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이유는 바로 책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 아래에 정리함을 붙여놓으면 마치 식당처럼 수저통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옷장 선반 아래에 붙여놓으면 세로 공간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죠. 또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회의 테이블 밑에 보드마카나 리모컨, 케이블 등을 넣어놓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트롤리 밑 공간에 붙여놓으면 이동하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장 선반 및 공간을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은데요. 특히 이 제품은 정리함 깊이가 모두 약 26cm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길이는 대부분의 책장 선반 깊이와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책장에 문을 달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제품은 얼핏 아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곳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상이나 식탁이라도 이렇게 바로 앞부분에 지지대가 있는 타입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앵글 렉선망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앞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은 의외로 손잡이 같은 부분이 따로 없어서 열 때마다 아랫부분을 크게 잡아야 한다는 점도 약간 불편한 부분이었고요. 또 플라스틱 재질이 좀 저렴해 보인다는 점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설치하면 잘 보이지 않아서 보통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품 가격은 꽤 괜찮은 편인데 스몰 사이즈가 5,900원, 미디움 사이즈가 9,900원, 라지 사이즈가 14,900원이거든요. 사용성에 비하면 아주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사무용품들은 시스맥스 데스크 오거나이저와 델리 누사인 데스크 오거나이저라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이전 시간에 소개했었던 매기지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더 많은 양을 정리할 수 있는 책상 정리 수납함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델리 누사인 데스크 오거나이저 제품은 이렇게 모든 트레이가 전부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탑처럼 높게 쌓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분리해서 이렇게 두세 개의 모듈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모듈은 바로 아래쪽 모듈에 걸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 모듈을 움직이면서 바로 아래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잘못 잡으면 이렇게 엄청난 소리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물론 서로 다른 크기의 이 모듈들을 잘만 이용한다면 이렇게 사무용품 크기에 맞춰서 아주 깔끔하고 보기 좋게 잘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듈 중에서도 가장 큰 이 데스크 모듈은 A4 용지 약 300장까지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직 키보드가 장착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까지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재질이나 컬러도 꽤 마감이 좋아서 책상에 그대로 놓기만 해도 훌륭한 데스크 테리어 소품이 될 수도 있죠. 대신에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인데 총 6개의 모듈이 들어있는 세트가 약 2만원대 중반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자유자재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기능성과 인테리어적인 감성까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감성과 기능성보다 훌륭한 가성비로 승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제품 시스맥스 데스크 오거나이저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델리 누사인 제품과 사용성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델리 누사인 제품이 사무용품들을 뉘어서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이었다면 이 시스맥스 제품은
이렇게 깊이가 깊은 형태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무언가 꽂아서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사용성을 보여주는 제품이거든요. 게다가 맨 앞에는 이렇게 낮은 깊이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높이가 낮은 사무용품들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바로 이 길다란 수납 공간을 이렇게 작은 칸막이를 이용해서 원하는 공간을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있는 이 공간도 똑같이 깊은 칸막이를 사용해서 공간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사무용품들을 분류별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좀 긴 제품들은 잘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기울여서 수납할 수밖에 없는 감성적인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넓은 맨 뒷칸에는 역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도 가로나 세로 모두 수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크기에 비해 꽤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수납할 때는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투명 재질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이뻐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요. 재질도 조금 싼 티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맨 뒷부분이 살짝 휘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무엇보다 이 제품의 가장 훌륭한 점은 바로 가격인데요. 인터넷 최저가로 검색했을 때 무려 10,000원도 채 하지 않았거든요. 기능성과 수납력을 생각했을 때는 아주 괜찮은 가격이었죠. 최강의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책상 정리 용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신박한 사무용품 시리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불량 관계로 영상에 다 담지 못했던 다른 사무용품들은 추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품생활 영상 촬영, 편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래스 101 양품생활 영상 제작 강의에 자세한 방법들이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품생활이었습니다.